네, 잠깐 동안 잘 쉬셨나요?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제 건강보험 자격에 따른 처리 방법 주의사항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건강보험 자격, 건강보험 환자, 의료급여 환자 나뉘는 거 알아봤고요. 그리고 의료급여 환자 접수하는 방법을 프로세스에 따라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의료급여 환자 진료 끝나고 나서 수납할 때 주의하실 사항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진료가 끝났다. 그러면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처리는 건강생활 유지비와 진료 확인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승인 처리를 선생님들이 내가 저런 거를 건강생활 유지비는 했던 것 같은데 진료 확인 번호? 이건 뭐야? 내가 이런 거를 다 했었나? 라고 하는 의문이 드시겠지만 현재 이제 치과에서 사용하시는 프로그램 상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진료 끝나고 수납창을 딱 누르기만 하면은 생활유지비 차감부터 진료 확인 번호까지 다 프로세스가 그냥 쭉 이루어지게 완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잘 모르고 그동안 무심결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걸 왜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건강생활 유지비는 급여 1종, 2종 모두한테 있는 게 아니고요. 1종 환자분들한테만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은 1종 환자들만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선생님들 좀 주의력이 깊은 눈치가 좀 좋으신 선생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근데 급여 1종이 아니라 급여 2종인데도 건강생활 유지비 승인창이 뜨던데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맞아요. 건강생활 유지비는 분명히 제가 1종 환자한테밖에 없다고 했는데 2종 환자분들도 진료가 끝나고 나면은 승인창이 뜹니다. 근데 그 이유는 여기 밑에 보시는 진료 확인 번호 때문이에요. 진료 확인 번호는 1, 2종 관계없이 진료를 할 때마다 우리가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건강생활 유지비 창에는 두 가지 기능이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걸 처음에 알았을 때 너무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건강생활 유지비만 차감하는 게 아니었어? 그 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건강생활 유지비가 있으신 분들은 차감 처리가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급여 환자분들이 진료를 할 때마다 떨어뜨리게 되어 있는 진료 확인 번호를 떨어뜨리는, 등록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환자라 하면은 1종이든 2종이든 관계없이 승인창이 무조건 뜨도록 되어 있고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차감 처리가 같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이 창을 보시면 텍스트랑 글자로 본 거랑 다르게 이제 이해가 딱 되실 텐데 우리가 자주 보는 건강생활 유지비 승인창이죠. 그래서 이 창에서 선생님들은 단지 건강생활 유지비 승인 버튼을 누르시는 것 뿐이지만 이 승인 처리를 하시면은 진료 확인 번호가 같이 생성이 돼서 공단에 당일에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럼 건강생활 유지비는 뭐예요? 자, 건강생활 유지비는 외래 진료를 하셨을 때 본인 부담금이 발생을 하잖아요. 물론 의료급여 환자분들은 우리가 이미 충분히 낮은 금액으로 진료를 받으리고 있지만 이것조차도 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매달 본인 부담금을 스스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금을 가상계좌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방식은 매달 인당 6,000원씩 지급을 해줍니다. 근데 실물 돈으로 화폐로 주는 게 아니고요. 공단의 가상계좌를 환자마다 만들어 놓고요. 매달 1일이 되면은 6,000원씩 입금을 해줘요. 그럼 이게 한 달이 지나면 소멸되냐? 그건 아니에요. 6,000원씩 계속 1년 동안 쌓입니다. 쌓이고 만약에 이제 환자가 진료를 많이 받으면은 당연히 매달 6,000원밖에 안 주니까 6번 정도 진료를 받으면은 이 6,000원이 다 소진이 되겠죠. 그래서 다 소진이 되면은 잔액이 없을 텐데 만약에 이 환자가 되게 건강해요. 건강해서 거의 병원을 안 갔어. 그러면 1년치 잔액이 고스란히 남게 되고 그 돈을 다음 해 1월이 되면은 정산을 해서 2월 10일 정도 되면은 실물화폐로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실제 수령할 때는 이게 사이버머니지만 1년이 지나고 나서 다음 해가 됐을 때 잔액이 남아있으면 실물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잔액이 2,000원 이하이라든지 너무 적은 경우에는 지급을 해주지 않고요. 2,000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다시 환자분한테 잔액만큼 실물 돈으로 계좌로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건강생활 유지비가 만약에 환자한테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건강생활 유지비부터 선차감을 해야 되는 건강생활 유지비 선차감 의무가 있습니다. 건강생활 유지비 선차감 의무는 그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환자가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남아 있다면 저 그거 안 쓰고 내가 돈 그냥 1,000원 내고 갈게요 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잔액이 남아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서 먼저 차감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잔액이 500원밖에 안 남아 있는데 환자 당일에 본인 부담금이 1,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액이 조금밖에 안 남았으니까 1,000원을 충족하지 않으니까 그럼 환자한테 1,000원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차액만큼 받습니다. 그래서 500원은 선차감을 하고요. 나머지 500원에 대해서만 환자분한테 본인 부담금으로 직접 500원 받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차감 의무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건강생활 유지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종, 2종 모두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건강생활 유지비 선차감 의무를 기억을 해주셔야지 수납상에 문제가 없겠죠. 자, 그럼 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이제 당일에 진료를 다 입력하고 수납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일에 못하고 조금 밀려서 하루 이틀 뒤에 입력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누락이 돼서 뭐 몇 주 뒤, 한 달 뒤에 입력을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이 정상적으로 다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질문을 하셨을 때는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 처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수납창을 눌러보시고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진료 확인 번호라든지 이제 건강생활 유지비라는 거는 당일, 진료 당일에 승인 처리를 하고 차감을 하시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전산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달 안에 이루어지면 예를 들면은 2월 10일에 환자가 진료를 했어요. 근데 2월 20일에 진료 입력을 하고 뭐 어떤 수정 사항이 있어서 진료 입력을 했다든지 수정을 했다든지 그러고 나서 만약에 승인 처리를 하게 됐다. 그러면 같은 2월이죠. 이때는 전산적으로 생활유지비 차감도 가능하고 또 진료 확인 번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넘어가서 뭐 3월이나 4월이 돼서 내가 이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생활유지비 차감 처리는 안 돼요. 생활유지비는 건강생활유지비는 무조건 같은 달 안에서만 차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잔액이 있어도 다음 달이 돼버리는 순간 차감 처리가 안 돼요. 이전 진료에 대해서는. 근데 하지만 진료 확인 번호는 달이 지나더라도 과거 거를 해당 날짜로, 과거 날짜로 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료급여 환자들은 좀 신경을 쓰셔서 당일에 수납 처리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까지 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만 만약에 내가 못했다라고 하면은 같은 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험 임플란트 틀니 환자도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을 하나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이제 요즘 줄임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건생비라고 선생님들이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긴 단어들이 많아요. 건강보험에. 그래서 이제 건강생활 유지비라는 것 자체도 좀 길다 보니까 저도 이제 건생비라고 적었는데 건생비 차감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험 임플란트랑 틀니는 총액 자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만 원 그리고 뭐 몇만 원 이런 단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자체가 고액이고 처음에 고시가 날 때부터 급여 환자도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규율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이 아무리 많이 남아있더라 하더라도 임플란트나 틀니 진료에 대해서는 차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제가 여기 밑에다 적어놨죠? 근데 프로그램에서 자꾸 건강생활 유지비 승인창이 떠요. 차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건강생활 유지비 창이 떠요. 이게 이제 보험 임플란트 틀니 첫 해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초보 선생님들도 공부를 해보니까 보험 임플란트 틀니는 급여 환자들이 본인 부담금을 1,000원, 1,500원 내는 게 아니라 내는구나 라는 걸 공부를 하셨을 거고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도 안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되셨을 텐데
이상하게 수납을 딱 누르는 순간 승인창이 탁 뜹니다. 그럼 당황하죠. 이걸 눌러야 돼, 안 눌러야 돼, 왜 프로그램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것인가, 이런 이제 굉장히 혼란이 오게 되는데, 승인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이 아무 생각 없이 창에 띄워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납의 건강생활유지비 승인창 안에는 이름은 건강생활유지비 승인이지만 실제로는 진료확인 번호 승인도 같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틀니나 임플란트 같은 진료를 하고 차감이 안 이루어지는 진료에 한해서는 건생비 청구가 0으로 뜨고요. 본인 부담금이 그대로 나오면서 승인 버튼을 누를 수 있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금액을 막 수기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그냥 그대로 두시고 승인 처리만 해주시면은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은 안 이루어지면서 진료 확인 번호만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 아까부터 계속 이제 얘기했던 이 진료 확인 번호는 대체 뭐냐? 건강보험 환자분들은 당일에 진료를 해도 공단에 뭔가 액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진료를 했다라는 증빙, 나중에 이제 월말, 월초가 돼서 월 명세서만 작성을 해서 보내면 됩니다. 근데 급여 환자들은 이 환자가 1년 동안 몇 회의 진료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수급권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하기 위한 번호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진료를 할 때마다, 치과는 이제 입원이 아니라 외래잖아요. 그래서 외래 진료를 할 때마다 진료 확인 번호를 공단의 전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난 공단 전산 등록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유지비 승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진료 확인 번호가 자동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진료 확인 번호가 자동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PC에서 이 승인창을 누르시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진료 확인 번호는 공단에서 발급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안 되는 PC에 앉아서 승인을 누르시면은 공단이랑 서버 접속을 할 수가 없어서 에러창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공단에다가 오늘 이 의료급여 환자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진료 확인 번호를 당일에 받아놓고 명세서에 이 진료 확인 번호를 같이 넣어야지만 나중에 청구권을 수령을 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진료 확인 번호에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급여 환자는 1종, 2종 관계없이 모두 진료 확인 번호를 발급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인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건강생활유지비 청구가 지금 0원으로 되어 있죠. 이 환자는 제가 캡처를 했던 화면에 보시면은 청구가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기로 바꾼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잔액이 없으신 분들은 청구액이 0원으로 나오게 되고요. 잔액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 일부 부담 금액이 0원으로 나오고 청구액이 1,000원 혹은 1,500원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잔액이 없으신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줄에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사실 적혀 있는데 우리가 텍스트를 바쁘다 보니까 자세히 안 읽어서 간과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제가 아까 진료 확인 번호는 1, 2종 모두 다 받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사실 텍스트로 적혀 있습니다. 승인창 안에. 근데 이게 건강생활유지비 승인창이다라고 이름 자체가 건강생활유지비 내용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진료 확인 번호를 받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셔서 이제 그런 건데,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0원이면 즉 수납받은 금액이 없어도 모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건강생활유지비 승인 받지 않으면은 뭐 의료급여 청구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건강생활유지비 승인을 안 받아서 뭐 차감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승인 버튼 안에 진료 확인 번호라는 걸 떨어뜨리게 되어 있고, 진료 확인 번호가 없으면 명세서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구에서 제외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급여 환자는 진료를 할 때마다 실제 생활건생비 차감을 안 하더라도 꼭 승인 처리를 버튼을 눌러서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일종 환자분들 중에서 선택의료기관이 없으신 분들은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기관이 있으신 분들은 의뢰서를 받으신 기관 명칭을 여기 지금 체크한 데다가 넣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승인 처리가 됩니다. 진료 확인 번호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실제로 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 급여 의뢰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료 확인 번호를 받을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자가 처음 내원해서 수납을 받을 때는 이걸 수기로 셀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입력을 해두고 다음번에 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내원을 했을 때는 한 번 입력된 내역을 그대로 끌고 오기 때문에 혹시 의뢰서를 바꾸신 경우에는 이걸 수기로 한번 선택해 주실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자격자랑 급여 제한자 분들을 좀 볼 건데요. 공단에서 이 건강보험료를 잘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굉장히 꼼꼼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행된 지는 2014년부터인데 전산상으로 반영된 건 몇 년 안 됐어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 무자격자랑 급여 제한자는 무자격자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거나 그리고 급여를 정지한 상태인 경우인데 대부분은 해외를 나가면서 이제 뭐 국내에 체류하는 국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든지 뭐 아니면 정말 체납을 오랫동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여 제한자는 분명 건보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납을 좀 몇 회 이상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 방법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무자격자는 말 그대로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급여 제한자랑 달라요. 무자격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아예 상실하신 분들 일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급여 제한자분들은 체납이 좀 있는데 당장 뭐 맡기는 그러니까 잠깐 좀 묶어놓을게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여태까지 체납했던 비용을 다시 내게 되면은 건강보험 자격을 다시 바로 원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자격자분들은 일반 비급여로 진료 수납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급여 제한자분들은 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급여 비용 전액 본인 부담 처리하는 거나 비급여로 받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발치를 했을 때 원래는 우리가 발치라든지 치석 제거라든지 급여 진료에 대한 총진료비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총진료비에 대해서 본인 부담료만큼 내는 건데 급여 제한자분들은 그 총진료비에 대해서 공단에서 체납 중이니까 내줄 수 없어. 우리는 내줄 수 없으니까 환자한테 100% 내라고 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여 진료 입력하고 총진료비를 환자한테 받으면 되는 게 전액 본인 부담 처리예요. 근데 비급여는 우리 치과 내에 비급여에 대한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비급여 일반 환자들은 발치는 무조건 5만 원 받기로 했어라고 하면은 5만 원을 받아도 상관이 없는 게 비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이제 정해진 룰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자체가 워낙 강제적인 규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급여 진료 항목들에 대해서 비급여 금액 룰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급여 진료에 대해서도 비급여로 수납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리고 또 급여 제한자분들은 만약에 이렇게 전액 본인 부담 처리를 했는데 환자가 다음번에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했다. 납부 기한에 완납을 했다. 그러면은 이걸 공단이 환자한테 통보를 해주고 이전 거 2개월 이내 거를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급여 제한자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잠깐 동안 묶어놓을 테니까 빨리 건강보험료 내면은 그동안 받았던 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공단 부담금만큼 돌려줄 수 있어 라고 좀 여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무자격자분들은 청구 입력이 필요하지가 않고 급여 제한자분들은 공단 청구액을 0원으로 해서 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 청구대 이 환자가 급여 진료를 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 환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추후에. 그래서 만약에 내면은 환급을 해주고 안 내면은 그냥 안 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 제한자분들 청구 입력을 하려고 보시면은 입력한 수진자는 뭐 외국인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급여 제한자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팝업이 나오니까 이 내용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제한자분들 청구 입력 내용을 보시면 자, 보험구분이 급여 제한자로 나오죠. 네, 이걸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확인하실 거는 총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급여 제한자는 총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하기 때문에 총진료비와 본인 부담금이 똑같이 나오고 이걸 그대로 수금하시면 됩니다. 자, 무자격자는 청구 입력을 안 해도 돼요. 비급여 처리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일반으로. 근데 만약에 치과에서 굳이 우리는 입력을 해놓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자격자, 보험구분은 무자격자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해당 치과에서 비급여로 고지된 금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대로 수납을 하시고요. 만약에 프로그램 내에 우리 치과는 뭐 발치에 대해서 비급여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서 그냥 전액 본인 부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가져갈래요? 라고 하시면은 꼭 보험구분이 무자격자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총진료비를 본인 수납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무자격자는 수납의 원칙이 일반, 즉 비급여 처리가 된다는 거, 그리고 청구 입력이나 명세서 송신 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아까 제가 무자격자 입력이 되는 걸 보여드렸지만 입력은 하더라도 청구 조회를 돌리시면 어차피 명세서에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굳이 불필요하면 입력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급여 제한자분들은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급여 진료인 경우에 반드시 청구 입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구 조회를 하면은 명세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무자격자가 진료를 하고 7일 이내, 일주일 이내에 다 보험료를 체납된 보험료를 완부를 하신 경우에는 이 진료비를 환불을 해주고 우리가 치과 내에서 급여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한 번 진료 입력하고 나서 우리가 이 환자가 일주일 내 진료를 받았고 그 사이에 체납을 풀어서 건보 자격을 다시 가졌네? 라고 하는 거 확인하는 치과가 몇 개나 있을까 싶긴 해요. 보면 거의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계속 진료 중이고 일주일 간격으로 거의 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환자가 7일 이내 자격을 원복하면은 이전 진료를 다시 원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환자 내원할 때마다, 그러니까 무자격자나 급여 제한자들은 환자가 내원할 때마다 계속 수진자 조회, 확인을 좀 더 꼼꼼히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의료급여 환자분들 수납, 승인 처리하는 거 어려운 내용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데스크에서 가장 많이 요즘 당황하시는 무자격자, 급여 제한자분들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